이번 시간에는 타입 툴로 텍스트를 작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포인트 텍스트와 패러그래프 텍스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포인트 텍스트는 짧은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포인트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은 타입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에 클릭한 후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패러그래프는 단어보다 긴 문장이기 때문에 포인트 텍스트처럼 클릭하고 입력하면 연속해서 오른쪽으로만 길게 입력되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레이아웃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러그래프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타입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에 클릭한 후 드래그해 원하는 크기의 텍스트 상자를 그린 후 그 텍스트 상자 안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서체의 종류는 크게 샌세리프와 세리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샌은 노를 의미하고 세리프는 가는 장식선을 의미합니다. 즉, 산세리프는 가는 장식선이 없는 서체로서 고딕체를 의미합니다. 세리프는 가는 장식선을 갖는 서체로서 명조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타입 툴을 사용하여 포인트 텍스트와 패러그래프 텍스트를 입력하고 관련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한 후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를 입력합니다. 방금 입력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 에리얼, 폰트 스타일 블랙, 폰트 사이즈 72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맨 끝에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넘패드에서 숫자 0169를 눌러 카피라이트 마크를 입력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고 URL 입력창에 lipsum.com을 입력합니다. 로렘 입선 페이지 하단에서 Generate 로렘 입선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렘 입선은 스펠링의 단순한 조합으로 마치 문장처럼 보이지만 아무 의미를 갖지 않고 있는 텍스트로 저작권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렘 입선 텍스트를 하이라이트에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되돌아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원하는 크기의 텍스트 상자를 그립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 넣습니다. 윈도우 메뉴를 클릭한 후 타입,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도 기본적인 텍스트 옵션을 제공하지만 캐릭터 패널을 활용하면 좀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텍스트 전체를 선택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Set the Font Family Arial을 선택하고 Set the Font Style Regular를 선택한 후 Set the Font Size 14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단축키 Ctrl Shift Less Than 또는 Ctrl Shift Greater Than을 누르면 컨트롤 패널이나 캐릭터 패널을 사용하지 않고 글자의 크기를 2포인트씩 작게 또는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더하기 상자는 텍스트 상자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텍스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텍스트 상자의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여 숨은 텍스트를 모두 표시하면 빨간색 더하기 아이콘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면 텍스트의 크기에는 아무 변화 없이 바뀐 텍스트 상자의 공간 크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반면 포인트 텍스트인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의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면 텍스트의 크기와 비율이 바뀌어 형태가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왜곡을 취소합니다.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제목 텍스트 전체를 하이라이트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리딩은 문장에서 글줄과 글줄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글줄 공간은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공간으로 자동으로 세팅되지만 필요하면 기본값보다 더 좁게 또는 더 넓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문장 텍스트 전체를 하이라이트한 후 캐릭터 패널에서 Set the Reading 값을 현재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값을 선택하면 글줄 간격을 넓게 또는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키 Alt 아래 화살표 또는 Alt 위 화살표를 누르면 글줄 간격을 2포인트씩 좁게 또는 넓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Set the Reading Auto를 선택합니다. 커닝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 조절을 의미하는 타이포그라피 전문 용어입니다. 문장에서는 커닝 간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짧은 단어나 글자로 구성된 로고 디자인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적절한 공간값을 제공합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글자 구조가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영어의 경우 글자마다 글자 자체가 갖는 주변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스펠링과 스펠링 사이의 공간이 때로는 다른 스펠링과 스펠링 사이의 공간보다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커닝 값을 조절하여 스펠링과 스펠링 사이의 공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목의 A와 D 사이에 클릭합니다. Set the Cunning between two characters에서 -100을 선택하면 글자 간격이 좁아지고 100을 선택하면 글자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Set the Cunning between two characters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오토를 선택하면 자동 글자 간격이 적용되고 옵티컬을 선택하면 시각적으로 적정한 글자 간격이 적용되며 매트릭스 로만 온리는 로만 글자에만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적정한 글자 간격이 적용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클릭한 후 커닝 조절 단축키인 Ctrl Shift Left Bracket 또는 Ctrl Shift Right Bracket을 누르면 20포인트씩 좁게 또는 넓게 만들 수 있고 Ctrl Alt 왼쪽 화살표 또는 Ctrl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100포인트씩 좁게 또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래킹은 선택한 글자 사이의 공간 조절을 의미하는 타이포그라피 전문 용어입니다. 제목의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이라이트합니다. Set the tracking for the selected characters에서 -50을 선택하면 글자 간격이 좁아지고 50을 선택하면 글자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한 후 트래킹 조절 단축키인 Ctrl Shift Left Bracket 또는 Ctrl Shift Right Bracket을 누르면 20포인트씩 좁게 또는 넓게 만들 수 있고 Ctrl Alt 왼쪽 화살표 또는 Ctrl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100포인트씩 좁게 또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닝과 트래킹 조절 단축키는 동일한 단축키를 사용하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에 클릭하고 단축키를 누르면 커닝을 조절할 수 있고 글자를 하이라이트하고 단축키를 누르면 트래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I를 하이라이트한 후 Vertical Scale 200%를 선택합니다. 글자가 세로로 길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를 하이라이트한 후 Horizontal Scale 200%를 선택합니다. 글자가 가로로 길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글자를 가로로 굵게 또는 세로로 가늘게 왜곡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만 원래 서체의 비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조절해야 한다면 아주 조금만 변형하시길 권장합니다. Ctrl Z를 눌러 왜곡을 취소합니다.
Set the baseline shift는 선택한 글자의 기준선을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카피라이트 마크의 경우 아래 기준선이 아닌 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피라이트 마크인 C를 하이라이트합니다. Set the baseline shift에서 마이너스 12포인트를 선택하면 기준선보다 12포인트 아래로 이동하고 12포인트를 선택하면 기준선보다 12포인트 위로 이동합니다. Set the baseline shift의 단축키인 Shift Alt 위 화살표 또는 Shift Alt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2포인트씩 기준선을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캐릭터 로테이션에서 마이너스 45와 45를 각각 선택해 글자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하이라이트합니다. All caps를 클릭하면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변하고 다시 All caps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Small caps를 클릭하면 원래 대문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소문자가 작은 크기의 대문자로 변하고 다시 Small caps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맨 끝에 클릭한 후 숫자 2를 입력합니다. 2를 하이라이트에 선택한 후 슈퍼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주석 처리가 되어 글자가 작아지고 기준선에서 위로 이동하며 서브스크립트를 클릭하면 기준선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서브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하이라이트합니다. 언더라인을 클릭하면 글자 아래에 밑줄을 추가할 수 있고 다시 언더라인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스트라이크 드루를 클릭하면 글자 중간에 줄을 추가할 수 있고 다시 스트라이크 드루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엘리아싱은 글자의 울퉁불퉁한 거친 외곽을 의미하며 안티 알리아싱은 글자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를 클릭한 후 Set the Anti-Aliasing 메소드를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입력하는 글자는 샤프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의 외곽이 선명합니다. Set the Anti-Aliasing 메소드에서 None을 선택하면 글자가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risp, Strong, Sharp를 각각 선택하면서 글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패러그래프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문장 전체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7개의 문장 정렬 옵션을 제공하는데 디폴트 문장 정렬은 왼쪽 맞춤, 오른쪽 흘림 방식인 Align Left입니다. Align Center를 클릭하면 모든 문장을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Align Right를 클릭하면 모든 문장을 오른쪽으로 맞춥니다.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left를 클릭하면 모든 문장을 텍스트 상자의 좌우로 맞추고 각 문장의 마지막 줄만 왼쪽으로 맞춥니다.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center를 클릭하면 모든 문장을 텍스트 상자의 좌우로 맞추고 각 문장의 마지막 줄만 중앙으로 맞춥니다.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right를 클릭하면 모든 문장을 텍스트 상자의 좌우로 맞추고 각 문장의 마지막 줄만 오른쪽으로 맞춥니다. Justify all lines를 클릭하면 전체 문장을 텍스트 상자의 좌우로 강제로 맞춥니다. 이 방식은 글줄이 짧은 각 문장의 마지막 줄마저도 강제로 좌우 맞춤으로 정렬하여 공간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글자 정렬 옵션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문장 정렬 옵션도 단축키를 갖고 있습니다. Ctrl Shift L을 누르면 문장을 왼쪽으로 정렬할 수 있고 Ctrl Shift C를 누르면 문장을 중앙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Ctrl Shift R을 누르면 문장을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Ctrl Shift F를 누르면
마지막 문장을 포함한 모든 문장을 강제로 텍스트 상자의 좌우로 맞춥니다. Ctrl Shift J를 누르면 모든 문장을 텍스트 상자의 좌우로 맞추고 각 문장의 마지막 줄만 왼쪽으로 맞춥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레프트 인덴트에 30포인트를 입력하면 텍스트 상자 왼쪽으로부터 30포인트만큼 들여쓰고 라이트 인덴트에 30포인트를 입력하면 텍스트 상자의 오른쪽으로부터 30포인트만큼 들여쓸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문장 들여쓰기를 취소합니다. First line left indent에 30포인트를 입력하면 각 문장의 첫째 줄만 텍스트 상자 왼쪽으로부터 30포인트만큼 들였습니다. Ctrl Z를 눌러 문장 들여쓰기를 취소합니다. Space before paragraph에 10포인트를 입력하면 문장 전에 10포인트만큼의 공간을 추가하고 Space after paragraph에 10포인트를 입력하면 문장 다음에 10포인트만큼의 공간을 추가합니다. Ctrl Z를 눌러 공간 추가를 취소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문장에서 하이픈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이픈을 제거하고 싶다면 하이픈에잇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적용한 옵션은 다음 텍스트 작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을 적용한 후에는 패널 옵션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소문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후 Type, Change Case, Uppercase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후 Type, Change Case, Lowercase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글자가 소문자로 변경됩니다. 세 번째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후 Type, Change Case, Title Case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인 제목 문자로 변경됩니다. 네 번째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후 Type, Change Case, Sentence Case 메뉴를 선택하면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인 문장 문자로 변경됩니다. 오른쪽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아이드러퍼 툴을 선택한 후 왼쪽 텍스트를 클릭하면 왼쪽 글자의 크기, 색상, 서체, 정렬 방식, 회전 각도 등의 속성을 선택한 문자에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텍스트 입력 툴인 타입 툴의 활용 방법과 텍스트를 위한 관련 패널의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배운 텍스트 관련 단축키들을 외우셔서 텍스트 작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